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설 스토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요, 저는 스토너가 서재를 꾸미는 장면을 선택할 겁니다. 그냥 서재를 꾸미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걸 가만 들여다보면요, 이건 스토너가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발견하고 정의하는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먼저 책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재가 서서히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을 때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운 비밀처럼 마음속 어딘가에 이미지 하나가 묻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방의 이미지였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이미지였다. 따라서 그가 서재를 꾸미면서 분명하게 규정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인 셈이었다. 그가 책꽂이를 만들기 위해 낡은 판자들을 사포로 문지르자 표면의 거친 느낌이 사라졌다. 낡은 회색 표면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면서 나무 본래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더니 마침내 풍요롭고 순수한 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이렇게 가구를 수리해서 서재에 배치하는 동안 서서히 모양을 다듬고 있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가 질서 있는 모습으로 정리하던 것도 현실 속에 실현하고 있는 것도 그 자신이었다. 네, 그렇죠. 스토너에겐 서재가 그냥 서재이기만 한 건 아닌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한테 첫 번째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겁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운 비밀처럼 마음속 어딘가에 이미지 하나가 묻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단순한 방의 모습이 아니죠. 이건 스토너가 되고 싶었던 어떤 이상적인 자아 혹은 감히 꿈꿨던 삶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비밀이라는 표현은 그가 그 이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죄의식 또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욕망조차도 제대로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겉으로는 방의 이미지였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이미지였다. 이겁니다. 방을 꾸미는 일이 단순한 인테리어 작업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드러내는 문장이죠. 이건 외부 공간의 정비가 곧 자기 내면의 형성과 일치하는 과정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일이었던 거죠. 이 문장 이후의 전개는 모두 이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그가 책꽂이를 만들기 위해서 낡은 판자들을 사포로 문지르자... 네, 이 문장입니다. 이 부분은 스토너가 스스로를 가다듬는 은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낡은 판자의 거친 표면이 사포질을 통해서 조각조각 벗겨지면서 진짜 나가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낡은 회색 표면은 세상이 부여한 정체성이나 자신의 외적인 모습 혹은 시간의 흔적을 상징할 수 있을 겁니다. 풍요롭고 순수한 질감은 그가 잊고 있었던 혹은 숨겨져 있던 본연의 자아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는 사포질을 하면서 자기 삶의 껍질을 벗기고 진실한 자아를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하고 다섯 번째 문장은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서히 모양을 다듬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이게 네 번째 문장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은 현실 속에 실현하고 있는 것도 그 자신이었다. 네, 이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은 스토너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 나가고 있다는 자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영웅적인 선택을 하거나 혁명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조용히 자기 손으로 공간을 만들고 사유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스토너는 자기 삶의 작가가 된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책 속에서 스토너는 학자죠, 학자. 대학교 교수입니다. 학자에게 책장이란 어떤 의미일까? 네, 이 질문을 갖고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학자에게 책장은 자기 존재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책장은 단지 책을 두는 곳이 아니라 삶의 시간과 사유의 궤적을 축적해 놓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책을 사랑했고, 또 어떤 책 앞에서 좌절했는지, 이 모든 게 책장에 다 담겨 있죠. 학자라면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책을 손에 들었을 땐 몰랐지만 책장을 채운 뒤에는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네, 이걸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학자에게 책장은 자기 자신을 조용히 완성해 나가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너는 낡은 판자에 사포질을 하듯이 책장을 채우는 일은 자신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꽂는 행위. 네, 이건 내면의 혼란을 질서로 바꾸려는 조심스러운 노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자에게 책장은 지식의 저장소라기보다는 자아를 성찰하고 재구성하는 장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자에게 책장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말하지 않고 말하는 방식. 네,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책장은 말이 없죠. 그래요. 책장은 말이 없지만 학자의 생각과 취향, 신념을 말없이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죠. 가령 철학책과 시집이 나란히 꽂혀 있다면 이건 논리와 감성을 동시에 책장 주인이 품고 싶었던 마음을 보여주는 걸 테고요. 특정 주제 책만 잔뜩 있다면 이건 그 주제에 천착한 시간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게 해주죠. 책장은 이렇게 종종 학자 본인보다 더 정직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학자에게 책장은 어떤 존재인가? 네 번째, 삶의 여백이자 망각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장엔 읽지 않은 책도 있고 언젠가는 읽으리라 마음만 먹은 책도 있고 또 언젠가는 잊어버릴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장은 계획과 미련과 이침이 뒤섞여 있는 장소인 거죠. 학자에게 책장은 늘 다 채우지 못한 채로 남아 있고요. 그 여백은 끊임없는 공부의 가능성이자 끝나지 않을 질문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학자에게 책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도 죽음 이후를 위한 인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토너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책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쓴 책을 어루만지고 손에서 흘려보냈듯이 책장은 때로 남겨질 사람을 위한 마지막 인사가 되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장을 보면 누군가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문제에 머물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책장은 이것은 내가 평생 쌓은 질문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조용한 유서 같은 거죠.
누구에게나 책장은 있습니다. 누구나 책 한 권쯤은 꽂아두고 꺼내 읽다가 덮고 다시 꽂을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스토너처럼 책장에 삶의 의미를 새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은 그냥 시험 공부 때문에 산 거고, 또 어떤 책은 선물로 받았지만 끝내 읽지 않은 책입니다. 누군가는 책장을 채우는 걸 자기 증명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저 방 한 구석의 가구일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책을 정리하다 보면 이상한 감정이 들지 않던가요? 어느 날은 중학교 때 읽다만 책에 구겨진 모서리를 보게 되고, 또 어느 날은 커피 자국이 찍힌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더라?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싶었더라? 네, 이렇게 나를 되돌아보게 되죠. 책장이 무언가를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책장의 침묵 속에 그때 내가 가만히 앉아있죠. 그래서 괜히 책을 다시 뽑아 보게 되고 펼쳐보고 또 다시 꽂아둡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의식처럼 그 순간 나는 나를 확인하게 되죠. 나는 스토너처럼 조심스럽게 삶을 가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책장을 정리하며 조용히 나를 다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